여러분 안녕, 이면서다. 저도 어렸을 때 한 중학생 때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방학 목표 같은 거 세울 때 계획 같은 거 세우면은 동글뱅이 같은 거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자는 시간 빼고는 전부 다 공부하기, 책 읽기 이런 거 써놓잖아요. 시간을 얼마나 들이느냐 이런 것이 내가 잘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척도였죠. 지금은 뭐 시간을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한 지가 수십 년이 됐지만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분들 중에서도 뭐 특정 시간을 딱 정해놓고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물론 많이 계실 거로는 생각이 되지만 뭐 그분들의 스타일은 일단은 그렇다고 쳐도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착각이 이 특정 행위의 명목상으로 물리적으로 몇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라고 해서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뭐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신작용이 중요한 행위에는 모두 다 그렇습니다. 좀 더 쉬운 얘기로 말씀드리면 여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 공부해야지 뭐 하루에 순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항상 뭐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뭔가 공부한다는 거 알아간다는 건 정신작용이고 그 정신작용과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라는 건 논리 필연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책상 앞에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다는 행위가 가장 전형적으로 뭔가를 이제 머릿속에 알아가는, 새롭게 습득해나가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죠. 근데 뭔가를 새로 알아간다라는 측면에서는 내가 서 있던, 앉아 있던, 누워 있든, 샤워를 하고 있든, 걸어가고 있든 사실은 내 물리적인 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자세가 편안하고 육체적으로 뭔가 다른 자원을 많이 쓰지 않는 상태에서 머릿속에 뭔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특정 장소에서 특정 자세를 취하고 어떤 물리적인 폼을 내가 취하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공부란보다 내 머릿속에 무언가 새로운 걸 습득해 나가는 과정.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 생활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정신적인 습득의 과정이 많아질수록 더 밀도가 두터워질수록 좋은 거고, 그러면 그런 경험을 만들어내는 데에 집중을 해야지 단순히 물리적으로 앉아있는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행위를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질이 아닌 껍데기에 집착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공부가 그렇고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자원을 써서 지식노동을 하는 노동자시라면은 이것도 똑같은 일이죠. 근데 이제 뭐 공부라는 거는 조금 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협소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주로 익숙하실 만한 뭐 수험 공부, 새로운 거를 알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거는 이른바 말하는 일, 정신노동, 지식노동이 보여줄 수 있는 스펙트럼의 넓이보다는 훨씬 좀 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유능해지려면 일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그 결과로 평가를 받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나는 일을 많이 해. 내가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오래 깨어있고 오래 앉아있고 오래 키보드를 두들기고 오래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오래 한다는 것 그 자체로는 사실은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오래 해서 좋은 산출물이 더 많이 나왔다. 더 많은 결과가 나왔다. 사실은 이제 직업 현장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으로 평가받게 되겠죠. 돈을 번다라는 측면에서 가치 있는 일을 했냐, 부가가치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느냐, 이게 저희가 직업적인 현장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건데, 그거는 내가 어떠한 특정한 물리적인 노동시간을 오래 투입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죠. 물론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시간을 더 들이는 게 유리하겠지만 이 업무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형태로 하는 뭐 그런 직종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비슷비슷해 보이는 일들도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업무 배치를 하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느냐보다는 일이 많이 되게 해야 된다. 유능하다는 건 그런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꼭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리고 일을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꼭 누가 시키는 대로 아니면 기존의 관성이나 관행에 젖어서 일을 하는 것에 벗어나서 더 효율적인 방법,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게 더 일을 되게 하는 방법이니까 얼마든지 더 시도를 하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기본적인 착각과 미몽과 틀에 박힌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결국은 금전적으로도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는 공부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본질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고 알아가는 정신작용이니까, 그러면 그 본질에 집중을 하면 된다.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본다라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물리적 양태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일을 한다는 것도 내가 반드시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을 해서 책상에 앉아서 타자를 두들기거나 뭐를 해야지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일이 되게 하면 그게 바로 직업이고 비즈니스가 된다. 내가 꼭 특정한 형태로 해야 된다고 강박을 가지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서 한 발짝 틀을 깨고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면 누워서 일하고 누워서 공부하고 지하철에서도 일을 잘하고, 이런 오픈된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주변에서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도 독특하고 효과적이게 일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구체적인 형태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을 관통하는 구조적인 사고가 중요한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일을 하는데 좀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거나 공부를 하는데 시간만큼 잘 안 따라온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들을 좀 깊이 있게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